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요, 일본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성들에 대한 아주 오래된 신화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아주 놀라운 교훈을 하나 발견해 볼 건데요. 과연 역사의 진실과 현대의 정보전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1번 악녀의 신화부터 시작해서 마사코, 토미코, 오이치, 요도도노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6번 우리의 현대판 전국시대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악녀의 신화. 바로 시작하죠. 일본 역사에서 이른바 3대 악녀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죠. 근데 이 역사적 꼬리표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과장되고 단순화된 결과물입니다. 이 여성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들의 진짜 이름조차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코토다마, 즉 얼령이라는 신비로운 고대 신앙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진짜 이름을 입 밖으로 내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진짜 정체성이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숨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악한 흑망이라는 1차원적인 낙인, 그리고 남성 중심의 그 거친 격동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던 그들의 가혹한 현실, 이 두 가지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물들을 새롭게 평가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켄치, 우리말로는 세간의 지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미쳐 돌아가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꼭 필요한 현실적인 판단력과 사회적 지능을 뜻합니다. 과연 누가 이 세켄치를 무기로 살아남았고 누가 이 지혜가 없어서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여기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마사코, 토미코, 요도도노, 이들에게 씌워진 무시무시한 혐의들이 보일 텐데요. 하지만 그 옆에 적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엄청난 간극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마사코, 원치 않았던 여가장입니다. 가장 먼저 호조 마사코를 만나보죠. 흔히 천황의 조정에 반기를 든 무자비한 권력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코토다마 기억하시죠? 이 유명한 이른바 비구니 장군이 실은 그저 평범하고 헌신적인 엄마로 살고 싶어 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게다가 역사에 남은 마사코라는 이름조차 62세라는 늦은 나이에 단순히 관위를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 급조된 가짜 이름이라는 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책들을 보면 그녀가 질투심에 눈이 먼 괴물처럼 묘사되곤 하죠. 하지만 실제 기록은 완전 딴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첩들이 임신했을 때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해줬고요. 전투에서 남편을 잃고 불행해진 여성들을 아주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따뜻한 리더였던 겁니다. 특히 조큐에 난 당시에 그녀가 남긴 이 전설적인 연설은 정말 압권입니다. 돌아가신 주군의 은혜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말 한마디로 무려 19만 명이나 되는 무사들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모아서 막부를 시켜내거든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세켄치, 즉 세상을 읽고 사람을 움직이는 지혜를 가졌는지 완벽하게 증명하는 명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토미코와 오닌의 혼란. 무로마치 시대를 박살낸 11년짜리 전생, 오닌의 난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참사의 주범으로 보통 히노 토미코를 지목하죠.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면 진짜 책임은 그녀의 남편이었던 쇼군 요시마사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근으로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데 호화로운 궁전이나 짓고 앉아있고 후계자 결정은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고 장군들한테는 앞뒤 안 맞는 명령을 내리질 않나? 심지어 사지가 만든 전쟁통에 양쪽 진영을 다 지원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이런 막장 상황에서 토미코를 탐욕스러운 흑막이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남편이 교토 시내에 불러온 이 미친 듯한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겁니다. 길목에 관문을 세워 통행료를 걷고 전쟁 중인 양쪽에 돈을 빌려주면서 무너진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든 굴려보려 했죠. 탐욕이 아니라 그녀만의 세상 물정, 즉 세켄치를 발휘한 아주 실용적이고 눈물겨운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오이치의 파멸의 미학. 마지막 인물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녀의 어머니인 오이치 노카타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 자체가 전국시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궁극적인 비극 그 자체거든요. 남편이 친오빠를 배신하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녀가 오빠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 한번 보세요. 양쪽 끝이 꽉 묶인 팥주머니. 오빠는 지금 도관에 든 쥐가 됐으니 당장 도망치라는 이 처절한 은유가 당시 여성들이 매일같이 해야 했던 목숨 건 줄타기를 아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결국 오이치는 두 번째 남편과 함께 불타는 성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이때 남긴 절명시가 정말 아름답고도 처연합니다. 무사들의 이른바 파멸의 미학을 그대로 껴안으면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너무나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인 거죠. 다섯 번째 섹션, 요도도도노의 잃어버린 지혜입니다. 이제 그 무적 같았던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킨 원흉으로 역사적 비난의 중심에 선 오이치의 딸 요도도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마 단번에 공감이 가실 텐데요. 4살, 14살, 그리고 49살. 살면서 무려 3번이나 끔찍한 성 포이전과 화염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공격해 왔을 때 그녀가 왜 그토록 강한 트라우마에 짓눌려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 당시 의사한테 기울,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과 히스테리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녀가 평생 호화로운 성 안에만 감춰져 살았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직책도 없고 바깥 세상을 겪어본 적도 없었죠. 가문을 보존하고 항복을 협상하는 데 필수적인 지혜, 바로 그 세켄츠가 그녀에겐 아예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우리의 현대판 전국시대.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거지? 자료들을 분석해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평행이론이 하나 등장합니다. 과거 교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11년짜리 온인의 난. 그 끝없는 무질서와 붕괴된 신뢰가요. 놀랍게도 소셜미디어가 처음 등장하고 가짜 뉴스가 폭발했던 2006년부터의 11년과 완전히 거울처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무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 같은 교토의 끝없는 혼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네, 다 내려놓고 자기 영지로 돌아가서 사람들과의 현실적인 연결고리를 다시 단단하게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없이 쏟아지는 디지털 소음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오프라인의 진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마지막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역사는 결코 흑백으로 나뉘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지독한 디지털 전국시대, 다가올 내일의 정모전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정답은 하나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보는 여러분 자신만의 지혜, 이 세켄치를 어떻게 길러나가시겠습니까? 한번 깊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